네, 우리 산업안전 제4과목 전기 파트에서 3차 시 우리 접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접지. 우리가 감전되지 않도록 이제 접지선을 따로 빼주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각각 이제 개통과 보호 접지, 피렛 시스템 접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개통 및 설비. 자, 우리가 전봇대 그 송전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변전소 같은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락전류.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그라운드 펠트라고 해서 땅으로 이제 그 절연돼서 막 흡수되는 전류를 말합니다. 단락전류, 끊어졌다 붙었다는 전류, 누전되는 전류들 대비해서 얼스, 대지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자, 땅속에 매설해줘서 아예 그 지표면이 아니라 땅속으로 이제 그 차라리 내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접지 단자 혹은 중성점을 접지극에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보통 전봇대 한번 유심히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선이 이렇게 보통 세 가닥이에요. 자, 우리가 삼상 3선식이다. 자, 보통 이제 요 방식을 쓰고요. 요걸 가지고 자, 우리가 선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스타겔선처럼 이렇게 했을 때 세 개예요. R, S, T. 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가운데 선으로 나오는 게 중성선이에요. 뉴트럴 라인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이제 빼서 자, 이렇게 조합하면은 220V, 각각 3과 조합하면 380V,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조합을 할 수 있는 거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성점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감전에 의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게 보호 접지다. 자, 단독 혹은 공통으로 접지를 하는데요. 피렛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 전봇대 옥상에 보면은 피렛침이 있잖아요. 뇌전류를 안전하게 빠르게 땅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접지를 말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통보호 피렛 시스템 접지 요 세 가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그리고 접지 시설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종류로 따졌을 때, 시스템의 종류로 따졌을 때와 시설로 따졌을 때, 자, 우리가 단독으로 따로따로 접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각각 기기마다라든지 특고압, 고압, 저압 계통에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말 그대로 단독주택 생각을 하세요. 자, 공통은 뭐예요? 자,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공통으로 대지극에 한다. 자, 전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전압과도 관련이 돼요, 전압. 자, 전압 설명드렸지만 전기가 흐르려면 우리 물처럼 그 전이차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물이 흐르려면 낙차가 있어야 되죠, 낙차. 자,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아래에서 밑으로는 안 흐르잖아요. 전기도 요와 같은 개념으로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전이차라고 해요. 자, 그래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등전위는요. 자, 이제 그 높이차가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전위를 만들어서 다 이제 흡수를 해서 공통 접지를 한다. 자,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 접지에서 개통, 피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자, 낙뢰부터 해서 다 이제 완전히 그냥 합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의 종류, 접지 시설 종류, 이런 것들 구분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들 한번 볼게요. 노출됐대요. 노출된 도전부래요. 도전은 뭐라 그랬어요?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출이 돼 있으면 위험하죠? 자,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 시에 충돌된 위험이 있고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그죠? 자, 개통 외 도전부. 전기 설비. 개통이라는 게 어쨌든 전기 그 부품이라든지 그 개통. 우리가 우리 부족 사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봇대에서부터 변전소 어느 가지 그 카테고리들이 있죠. 그거 이외의 도전부다. 자, 그러면은 자, 엉뚱하게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자, 지면에 전기들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자, 등전위 본딩이 나왔어요. 아까 이제 전위라는 거, 전위차. 등전위라는 것은 전위차가 없는 것이다. 자,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전부 상호 간에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다 이제 한 곳에 모아주는 거예요. 보호 등전위 본딩. 요 밑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자, 보호 등전이 본등. 감전에 의한 목적으로 자, 이렇게 등전이 본딩. 자, 같은 전위를 만든다. 그 이야기고요. 자, 보호 접지 도체.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점,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이다. 접지해놔야지 큰 이제 그 지락 전류라든지 고장 전류가, 누설 전류가 흘렀을 때 바로 이제 빼내죠. 자, 펜 도체에서 PN에서 자, 중성선 겸 겸용 보호 도체를 말한다. 자, 뉴트럴 라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이 이렇게 들어와요. 세 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하나 빼낸 거예요. RST라고 우리가 이제 L1, L2, L3라고도 표현하는데, 바깥에서 전원이 들어오는데 얘네 합쳐가지고, 자, 이렇게 뉴트럴 라인 선이 하나 더 이제 만들어져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그 기차도요, 자, 같은 다른 라인인데 그 겸용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전기 공부하시다가 요게 그 접지선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접지선이 아니다. 중성선이다. 중성선. 근데 이제 필요할 경우 이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흘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은 해놨는데요. 자, 뭐 철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철골, 그리고 이게 뭐 배전방 같은 거고요. 각각 자, M이라고 표현되는 게 뭐예요? 자, 전기 기기예요. 모터. 자, 기계다, 머신이다. 야, 얘네들 이제 다 이렇게 모아주죠. 한쪽으로 모아서. 자, 3번 보시면 어때요? 이거 접지선이잖아요. 접지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자, 한 번에 모아서 우리가 공통 접지를 통해서, 개통 접지를 통해서 우리가 뇌전이라든지 지락 전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그런 이제 그림이다. 그래서 자, 요 이제 그 번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보호 도체 P 한번 써보세요. 이게 접지선이에요, P. 자, 그래서 어스선에서 우리 선들 요거 P 이렇게 한 번씩 메모를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개통 접지 문자 의미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테라에서 이제 우리 성인용 음료수 이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테라라는 것은 약어로 T고 땅을 이야기를 해요. 땅, 테라. 자, 뉴트럴에서 중성선, 제가 계속 이제 언급했던 뉴트럴이고요. N입니다, N. 중성선, 중성점. 자, 여기 한 군데 모이는 요 중성점. 그리고 따로 뺀 걸 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콤바인, 결합하다, 영어로. 그래서 C고요. 자, 세퍼레이터에서 분리시킨다 해서 S. 자, 인슐레이션, 임포던스에서 I, 절연, 혹은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는 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교류에서는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조금 추가가 돼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너무 길고요. 자,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언급하자면, 리액턴스라는 게 또 있어요. 리액턴스. 자, 그래서 XL과 XC가 있다. 리액터, 컨덕터. 자, 자꾸 이제 하위 개념으로 좀 나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절연 인슐레이션만 기억해 하시고, 이 약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이 방식을 물어봐요. 이게 시험 문제다. 다음 중 개통 접지 방식이 아닌 것은 해서 물어봐요. 하나씩 보세요. TN 방식이 있죠? TN은 뭐예요? 땅과 중성선이에요. 대지와 중성선. 자, TN이 기준이 되고요. 자, S는 separate. 그죠? 변압기는 접지되어 있고 중성선 보호대체는 분리되어 있다. 자, 변압기는 접지되어 있고 중성선 보호대체는 결합되어 있다. 자, 그냥 그게 다예요. TN, S, C, CS. 또 이제 이렇게 합쳐져요. 자, 결합 형태로 되어 있다. 중간에서 나눈다. 자, 그 다음에 TT 방식, IT 방식 두 가지입니다. T는 테라하고 땅 설비 측과 변압기 측을 개별적 접지. IT 방식은
자, 우리가 인슐레이션 절연이었잖아요. 중성점 접지는 비접지, 설비 쪽은 접지. 자, 그래서 요거 자체만 아셔도 돼요, 여러분들. 요 방식이 지금 요렇게만 있죠? 자, 우리가 TT 방식, 뭐 이런 게 이제 틀린 답으로 나오는 거 고르는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제목부터 아시고 개념 조금씩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계산 문제를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렸던 그 스타 결선이에요. 이렇게 선이 송전선로가 이렇게 ABC로 들어오죠. 자, 이게 RST상이라고 놓고 중성선 여기 N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거 ZN에서 우리가 아연에서 그 지락전류 이제 그 빼내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전기의 원리도 재밌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 그리고 요 간격해서 자, 우리가 루트 3배가 왜 되는지 숫자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기적으로.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기 전공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자, 우리가 전봇대가 선이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선이 3개가 지나가요. 선 3개가 요거에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다. 우리가 전봇대에서 이 수용과까지는요, 교류로 들어가요, 교류. 직류가 아니다. 직류는 힘이 약해서 못 들어와요. 물론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 하이디로 뭐 이제 고출력 이제 직류 전환 장치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있긴 하지만 교류 아직까지도 우리가 송전압은 교류다. 자, 그렇게도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고압 특고압 축의 일선 지락 전류를 150으로 나눈 값 해서 자, 지락전류분의 150, 요것만 생각해 주세요. 지락전류. 지락전류는 대지와 우리 그 절연된 그 전선이나 기계 간에 이제 그 누전된 전류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라운드 팩터라 그래서. 자, 요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요 식 자체를. 자, 요거 그냥 살짝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지락전류는 150으로 나누면 된다. 자, 요거 자체가 진짜 문자로 나와요, 여러분. 자, 1초, 2초 사이에 하는 것은, 자, 그냥 300이에요. 그냥 1초 때, 일선 지락 전류를 150이 기준이고, 1, 2초 했을 때 300분의 지락이다. 자,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요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요거 자체가. 실제로 기출문제 보시면 딱 요거 물어봅니다. 요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와요, 여러분. 자, 3초니까요. 자, 그러니까 150, 300, 600.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1초 이내 절로 자다는 경우. 그러니까 3가지예요. 그쵸? 자, 우리가 자, 150으로 나누는 경우. 일선 지락 전류. 그죠? 일선. 자, 그리고 1초, 2초. 그죠? 그리고 1초 이내. 자, 요거 시험 문제 요게 나와요.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기계기구의 철대. 그러니까 쇠막대기. 우리 전봇대 옆에 붙어있는 그 철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암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에서 나와요. 자, 요런 애들도 시험 문제로 객관식으로 나온다. 객관식. 자, 철대랑 외암이면 쇠덩인데 감전되기 쉽잖아요. 근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절연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감전 방지되잖아요. 자, 사용 전압이 직류 300이에요. 교류 150 이하인 기계기구예요. 직류는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해요. 그래서 교류보다 좀 이제 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 교류는 150이다. 자, 저압용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 마루,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는 경우. 자, 우리가 부도체잖아요. 우리가 전기가 흐르면 도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은 부도체예요. 부도체. 전기가 안 흐른다.
자, 생활용품 안전에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 구조. 자, 외암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무 합성수지 절연물로 피복한 것이 안전할 경우다, 결국에는. 자, 요거 가끔 나와요. 약간 살짝 말을 꼬아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나온다. 자, 그럼 접지극은 어떻게 하느냐? 토양, 땅이나 콘크리트에 자, 깊게 이제 매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굵기라든지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자, 뭐에 따라요? KS 기억나시죠? 한국산업규격. C는 전기였고요. IC는 그 한국 그 전기 산업 규정이에요. IC 60304 5-54 표 54-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국의 부식 방지. 자, 땅에 묻어놓으면은 어쨌든 접지국도 썩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연을 매설하려면은 부식이 안 돼요. 자, 일반적인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묻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깊이를 감안해서 시설을 해라. 자, 깊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최소 75cm 이상이에요. 땅으로부터 75cm 이거 외우셔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극 자체가 오염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가능한 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 습해야 그만큼 이제 또 빨리 이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건조하면은 이제 더디죠. 버퍼링이 걸린다. 자, 접지도체를 철주, 그러니까 전봇대 얘기하는 거예요. 전봇대. 자, 기타 금속재 시설하는 경우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자,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을 해라는 얘기예요. 1m. 1m씩. 떨어뜨려라. 1m. 자, 75cm랑 요거 두 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접지극도 묻으면은 얘가 알아서 다른 애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저항이 발생을 해요. 접지도. 어쨌든 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자, 그러면 저항 없이 접지극이 저항이 크면 어때요? 안 오죠. 빨아들여서 내보내야 되는 역할인데 그 누설전류, 지락전류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을 감소시켜줘야 돼. 우리 아까 인체 저항 5,000ohm인데 젖었을 때 25분의 1 되고 그런 거 기억하시듯이 얘는 역으로 그 전기들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화학적과 물리적 저감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화이트, 아스롱, 타코겔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 그 제품들이고요. 벤토나이트라든지 암모니아, 분말 같은 거 이제 뿌려가지고 좀 이제 저항치를 줄여준다. 자, 저감제의 조건은 당연히 효과가 크고 연속적이어야죠. 뭐 매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공해가 없고 경제적이고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자, 물리적인 저감법으로는 접지극 병렬 요거 잘 체크하세요. 접지극은 병렬로. 자, 직렬 아니에요. 기차처럼. 자, 병렬입니다. 이렇게. 자, 병렬로. 자, 길이를 더 깊게 해도 돼요. 75 이상. 그리고 심타 메쉬 공법, 보링 공법 이런 거 나오는데 자, 그 뭐 시멘트 약액을 주입해 가지고 막 이제 굳힌다든지 아니면 좀 이제 소금액을 뿌린다든지 그런 이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평판 접지극 이런 것들은 쑤셔 놓으면은 면적이 한계가 있으니까 넙대한 그 넓은 면적으로 이제 묻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중접지 시드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대책들이 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관도요, 여러분들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우리 주유소 보시면은 주유소 탱크도 기름 넣고 묻어 놓잖아요. 그거 탱크만 그냥 놔두면 다 썩어요. 그래서 아연으로 도금해서 접지를 무조건 해놓는단 말이에요. 수도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땅에 매설되어 있고 전기 저항값이 3오hm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수도관이 이제 접지체로, 접지극으로 수도관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그 접지해가지고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사람이 접촉을 하면 안 되겠죠.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 설치해야 되고요. 자, 금속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요. 자, 계량기로부터 이제 수용가 측, 수용가가 집이에요, 여러분들 집.
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 괜히 사람이 계량기 만졌다가 감전되면 안 되잖아요. 자, 수도관로랑 접지도체 접촉은, 자, 아까 전에 매설하는 것도 75니까 외우기 쉬우시죠? 매설하는 건 75cm, 자, 수도관은 75mm예요. 75mm 이상. 자, 그래서 5mm 이내의 부분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저항은 2오hm 이하로 해야 된다. 거리를 5m로 넘길 수 있다. 뭐 크게 뭐 많이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또 뭐가 나올지 확답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숫자들만 좀 체킹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건축물 철골도 기준이 같고요. 자, 그래서 접지도체를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굵기라든지 면적 알아야겠죠? 자, 요거 두 가지 꼭 필수로 기억해 주세요. 구리는 6제곱미리, 철제는 50제곱미리. 자, 구리 6mm, 철제 50입니다. 자, 단 접지 피렛 시스템에서 하는 구리 면적은 16, 철 50이다. 자, 뭐라고요? 피렛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6. 그러니까 구리가 6하고 16이에요. 6, 16하고 철제는 그냥 50 하나예요. 그렇게만 구분해 주세요. 자, 접지도체 아까 전에 그 75 지표 2m 부분까지 합성수지간 보시면 그 굵은 까만색 그 플라스틱 강 같은 거 땅에 전봇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절연도 되어야 되고요. 자,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위가 있어요. OW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자, 우리가 요거 굵은 부분만 자, 지표상에서 60cm면은 어디 약간 허리 미만이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 절연 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할 경우에는 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굵기는요, 사실은 이제 뭐 전기 설비 쪽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전기 설비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선도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얇은 우리가 또 이제 전기선은, 자, 이렇게 제곱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SQ, 스퀘어. 자, 스퀘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전기에서는 그 굵기 자체를. 자, 보통 우리가 1.5짜리 쓰거든요. 근데 요거 가지고 삐삐선 같이 얇은 거 가지고 에어컨 메인선으로 하면은 불납니다. 그래서 이런 굵기들도 중요하다. 자, 접지도체는 6mm. 동등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된다. 자, 중성적 접지옥은 16이다. 자, 다음에 대해서는 6mm 이상의 동등 면적으로 가져야 된다. 자, 그거 7kV 이하의 전로, 전선이에요, 전선. 25kV 이하의 가공전선로. 자, 중성성 접지 방식의 것으로 지락이 생겼을 때, 자, 땅과 전선 사이에 누전이 생겼을 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을 것. 뭐 이런 것들 크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자, 6mm, 16mm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리바이브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 나는 너무 다 법령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런 이제 문제들을 찾아서 보시면 그냥 바로 감이 오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동해서 사용하는 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함의 접지 시스템. 자, 여기 보시면 자, 캡타이어 케이블, 그리고 뭐 클로세 포네이드, 뭐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뭐 굉장히 뭐 좀 이제 그 케이블의 종류의 이름이에요. 결국엔 종류의 이름이고요. 자, 중성적 접지용 노체에서 단면적이 10mm 이상인 것. 자, 요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 단면적이 0.75, 1.5, 연동 연선, 말랑말랑한 선이다. 연동 연선. 경선은 이제 단단한 선이 될 거고요. 굳이 뭐 요 정도까지 크게 신경 쓰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한다면, 자, 접지 굵기 도체에서 그 다 바로 전장에서 나왔던, 자, 우리가 꽤 많이 했네요.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구리, 철제, 6, 16, 50. 자, 요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든지 다른 케이블들 굵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크게 개념치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 그 3차시 그 접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어요.